은행 앱을 열어보는 날이 있습니다. 특별한 지출이 있었던 날도 아닙니다.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습관처럼 아니면 확인하듯이 화면을 켭니다. 잔고는 그대로입니다. 생각보다 안정적입니다. 예전의 나였다면 안도했을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괜히 한 번 더 스크롤을 내리고 괜히 한 번 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돈은 있는데 왜 마음은 불안할까요? 이 질문 혹시 요즘 자주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젊을 때는 분명했습니다. 불안의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돈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월급날이 멀게 느껴졌고 예금 잔고가 바닥을 보이면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때는 단순했습니다. 더 벌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모으면 안정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달렸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일했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미뤘습니다. 여행도 미뤘고, 취미도 미뤘고, 하고 싶은 말도 미뤘습니다. 그 대신 저축을 선택했습니다. 보험을 준비했고, 연금을 계산했고, 미래를 숫자로 그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묻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닌가? 이만하면 준비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상합니다. 준비는 했는데 편안함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오늘도 지혜 한 잔입니다. 불안은 언제 가장 클까요? 아무것도 없을 때일까요? 아니면 잃을 게 많을 때일까요? 젊을 때의 불안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불안은 잃고 싶지 않아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모아둔 돈, 건강, 가족, 체면,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그래서 불안은 부족의 얼굴이 아니라 상실의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쩌지? 혹시 경제가 더 나빠지면? 혹시 자녀에게 짐이 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마음은 이미 거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막으려고 숫자를 쌓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숫자로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안은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내가 돈 때문에 불안할 때가 어떤 순간인지 알고 계신가요? 통장을 볼 때인가요? 뉴스를 볼 때인가요?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인가요? 괜찮으시다면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나는 이럴 때 돈 때문에 불안해진다. 이 문장을 적는 순간 막연했던 불안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이름을 붙인 감정은 막연한 감정보다 덜 무섭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교입니다. 내 삶만 보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옆을 봅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연금을 받고 누군가는 부동산이 있고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다닙니다. 그 순간 내 통장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비교는 현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감을 바꿉니다. 그리고 체감이 우리의 평온을 흔듭니다. 세 번째는 돈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맡겼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속으로 기대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돈이 있으면 존중받을 거라고, 돈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돈은 위험을 줄여줄 수는 있어도 외로움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돈은 선택지를 넓혀주지만 마음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그의 책 행복의 정복에서 행복은 소유의 크기보다 관심의 방향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는 숫자에 너무 오래 시선을 두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노후가 불안한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마음을 둘 곳이 줄어들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일이 줄어들고 역할이 줄어들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예전보다 옅어질 때 우리는 숫자를 더 붙잡습니다. 그래야 내가 여전히 괜찮다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안전은 확인한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노후의 진짜 준비는 통장이 아니라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대화일지도 모릅니다. 하루의 리듬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여전히 쓰임 있다는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늘 이 질문을 한 번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해서 불안한가? 아니면 잃을까봐 불안한가? 혹시 비교 때문에 불안한가? 혹시 외로워서 불안한가? 답을 바로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품는 순간 불안은 조금 작아집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노력해왔습니다. 충분히 책임져 왔습니다. 충분히 준비해왔습니다. 그 사실을 가끔은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돈은 준비하셨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조금 더 돌볼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은행 앱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춰 보십시오. 나는 지금 정말 위험해서 불안한가? 아니면 생각이 나를 몰아세우고 있는가?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훨씬 작아집니다. 불안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불안을 이해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해는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내가 돈 때문에 불안할 때를 한 문장으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비슷한 이유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문장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덜 혼자가 됩니다. 돈은 우리를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안아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차분하게 그리고 작은 미소를 담아 이 말을 건넵니다. 숫자를 지키는 삶에서 마음을 돌보는 삶으로 오늘도 숫자보다 삶을 먼저 두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지혜 한 잔이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보는 날이 있습니다. 특별한 지출이 있었던 날도 아닙니다.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습관처럼 아니면 확인하듯이 화면을 켭니다. 잔고는 그대로입니다. 생각보다 안정적입니다. 예전에 나였다면 안도했을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괜히 한 번 더 스크롤을 내리고 괜히 한 번 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돈은 있는데 왜 마음은 불안할까요? 이 질문 혹시 요즘 자주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젊을 때는 분명했습니다. 불안의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돈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월급날이 멀게 느껴졌고 예금 잔고가 바닥을 보이면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때는 단순했습니다. 더 벌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모으면 안정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달렸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일했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미뤘습니다. 여행도 미뤘고, 취미도 미뤘고, 하고 싶은 말도 미뤘습니다. 그 대신 저축을 선택했습니다. 보험을 준비했고, 연금을 계산했고, 미래를 숫자로 그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묻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닌가? 이만하면 준비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상합니다. 준비는 했는데 편안함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오늘도 지혜 한 잔입니다. 불안은 언제 가장 클까요? 아무것도 없을 때일까요? 아니면 잃을 게 많을 때일까요? 젊을 때의 불안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불안은 잃고 싶지 않아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모아둔 돈, 건강, 가족, 체면,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그래서 불안은 부족의 얼굴이 아니라 상실의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쩌지? 혹시 경제가 더 나빠지면? 혹시 자녀에게 짐이 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마음은 이미 거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막으려고 숫자를 쌓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숫자로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안은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내가 돈 때문에 불안할 때가 어떤 순간인지 알고 계신가요? 통장을 볼 때인가요? 뉴스를 볼 때인가요?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인가요? 괜찮으시다면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나는 이럴 때 돈 때문에 불안해진다. 이 문장을 적는 순간 막연했던 불안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이름을 붙인 감정은 막연한 감정보다 덜 무섭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교입니다. 내 삶만 보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옆을 봅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연금을 받고 누군가는 부동산이 있고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다닙니다. 그 순간 내 통장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비교는 현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감을 바꿉니다. 그리고 체감이 우리의 평온을 흔듭니다. 세 번째는 돈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맡겼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속으로 기대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돈이 있으면 존중받을 거라고, 돈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돈은 위험을 줄여줄 수는 있어도 외로움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돈은 선택지를 넓혀주지만 마음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그의 책 행복의 정복에서 행복은 소유의 크기보다
관심의 방향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는 숫자에 너무 오래 시선을 두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노후가 불안한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마음을 둘 곳이 줄어들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일이 줄어들고 역할이 줄어들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예전보다 옅어질 때 우리는 숫자를 더 붙잡습니다. 그래야 내가 여전히 괜찮다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안전은 확인한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노후의 진짜 준비는 통장이 아니라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대화일지도 모릅니다. 하루의 리듬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여전히 쓰임 있다는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늘 이 질문을 한 번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해서 불안한가? 아니면 잃을까봐 불안한가? 혹시 비교 때문에 불안한가? 혹시 외로워서 불안한가? 답을 바로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품는 순간 불안은 조금 작아집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노력해왔습니다. 충분히 책임져왔습니다. 충분히 준비해왔습니다. 그 사실을 가끔은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돈은 준비하셨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조금 더 돌볼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은행 앱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춰 보십시오. 나는 지금 정말 위험해서 불안한가? 아니면 생각이 나를 몰아세우고 있는가?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훨씬 작아집니다. 불안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불안을 이해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해는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내가 돈 때문에 불안할 때를 한 문장으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비슷한 이유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문장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덜 혼자가 됩니다. 돈은 우리를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안아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차분하게 그리고 작은 미소를 담아 이 말을 건넵니다. 숫자를 지키는 삶에서 마음을 돌보는 삶으로 오늘도 숫자보다 삶을 먼저 두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지혜 한 잔이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보는 날이 있습니다. 특별한 지출이 있었던 날도 아닙니다.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습관처럼 아니면 확인하듯이 화면을 켭니다. 잔고는 그대로입니다. 생각보다 안정적입니다. 예전의 나였다면 안도했을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괜히 한 번 더 스크롤을 내리고 괜히 한 번 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돈은 있는데 왜 마음은 불안할까요? 이 질문 혹시 요즘 자주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젊을 때는 분명했습니다. 불안의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돈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월급날이 멀게 느껴졌고 예금 잔고가 바닥을 보이면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때는 단순했습니다. 더 벌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모으면 안정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달렸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일했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미뤘습니다. 여행도 미뤘고, 취미도 미뤘고, 하고 싶은 말도 미뤘습니다. 그 대신 저축을 선택했습니다. 보험을 준비했고, 연금을 계산했고, 미래를 숫자로 그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묻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닌가? 이만하면 준비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상합니다. 준비는 했는데 편안함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오늘도 지혜 한 잔입니다. 불안은 언제 가장 클까요? 아무것도 없을 때일까요? 아니면 잃을 게 많을 때일까요? 젊을 때의 불안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불안은 잃고 싶지 않아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모아둔 돈, 건강, 가족, 체면,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그래서 불안은 부족의 얼굴이 아니라 상실의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쩌지? 혹시 경제가 더 나빠지면? 혹시 자녀에게 짐이 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마음은 이미 거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막으려고 숫자를 쌓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숫자로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안은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내가 돈 때문에 불안할 때가 어떤 순간인지 알고 계신가요? 통장을 볼 때인가요? 뉴스를 볼 때인가요?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인가요? 괜찮으시다면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나는 이럴 때 돈 때문에 불안해진다. 이 문장을 적는 순간 막연했던 불안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이름을 붙인 감정은 막연한 감정보다 덜 무섭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교입니다. 내 삶만 보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옆을 봅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연금을 받고 누군가는 부동산이 있고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다닙니다. 그 순간 내 통장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비교는 현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감을 바꿉니다. 그리고 체감이 우리의 평온을 흔듭니다. 세 번째는 돈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맡겼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속으로 기대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돈이 있으면 존중받을 거라고, 돈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돈은 위험을 줄여줄 수는 있어도 외로움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돈은 선택지를 넓혀주지만 마음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그의 책 행복의 정복에서 행복은 소유의 크기보다 관심의 방향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는 숫자에 너무 오래 시선을 두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노후가 불안한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마음을 둘 곳이 줄어들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일이 줄어들고 역할이 줄어들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예전보다 옅어질 때
우리는 숫자를 더 붙잡습니다. 그래야 내가 여전히 괜찮다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안전은 확인한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노후의 진짜 준비는 통장이 아니라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대화일지도 모릅니다. 하루의 리듬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여전히 쓰임 있다는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늘 이 질문을 한 번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해서 불안한가? 아니면 잃을까봐 불안한가? 혹시 비교 때문에 불안한가? 혹시 외로워서 불안한가? 답을 바로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품는 순간 불안은 조금 작아집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노력해왔습니다. 충분히 책임져 왔습니다. 충분히 준비해왔습니다. 그 사실을 가끔은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돈은 준비하셨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조금 더 돌볼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은행 앱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춰 보십시오. 나는 지금 정말 위험해서 불안한가? 아니면 생각이 나를 몰아세우고 있는가?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훨씬 작아집니다. 불안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불안을 이해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해는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내가 돈 때문에 불안할 때를 한 문장으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비슷한 이유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문장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덜 혼자가 됩니다. 돈은 우리를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안아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차분하게 그리고 작은 미소를 담아 이 말을 건넵니다. 숫자를 지키는 삶에서 마음을 돌보는 삶으로 오늘도 숫자보다 삶을 먼저 두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지혜 한 잔이었습니다.